개인회생 시작하면 뭔가를 소명을 해야 된다는데 카드 내역, 계좌 내역 다 뒤져본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뒤져보는가 궁금하시죠? 요 도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설명 가능하면 개인회생 통과하는 겁니다. 1월 15일에 300만원 사용했는데 모바일 토토를 썼다. 어디 은행 계좌 내역을 보면 이체한 내역이 있다. 1월 30일에 200만원 썼다. 병원비로 썼다. 어디 은행 계좌 내역을 보면 이체한 내역이 있다. 요 정도로 소명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방금 도표 같은 설명을 해야 되는가? 1년 내에 대출받은 거. 소위 말하는 최근 채무에 해당하는 거죠. 오늘이 6월 1일이면 작년 6월 1일부터 어제 5월 31일까지 빌린 돈, 요게 1년 동안 빌린 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그 도표처럼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1년 내 신용카드 사용한 거. 여러분 신용카드 고지서 받으시잖아요. 종이로 받든 이메일로 받든 간에 내가 최근에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어디 가맹점에서 얼마 결제했다는 거 다 나와있죠. 그 중에서 법원이 금액을 지정해 주거든요. 50만원 이상 결제한 거 어디 썼는지 소명해보라. 이런 식으로. 그거 소명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은행 계좌인데 최근 1년 동안 입출금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 입출금한 내역들 은행 사이트에서 다운받든지 아니면 은행 찾아가서 출력해달라고 하든지 거기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금액, 예를 들면 입출금 한 번에 100만원 이상 한 거 있으면 어디 썼는지 사용처 소명해보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됩니다. 세 가지 명심해주세요. 첫 번째는 1년 내 대출, 두 번째는 1년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세 번째는 1년 내 계좌 입출금 내역. 단 사건에 따라서 1년 더 이상의 기간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방금처럼 계좌 내역을 찾아봤는데 뭔가 부당한 사용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변제금이 높아지는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가? 6가지의 6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도박. 이거는 페널티를 가해야죠. 도박으로 돈 날리고 탕감해달라. 이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모바일 토토, 모바일 바카라, 강원랜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가 유흥, 음주를 한다거나 유흥업소 방문한다거나. 세 번째가 개인 채무 변제. 원래는 편파 변제인데 은행 거 변제 안 하고 개인 거만 왜 변제했냐 그걸 따지는 건데 심지어는 편파라는 말조차 빼버리고 그냥 개인한테 채무 변제한 거면 싹 다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를 내려줄 때 개인 채무 변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과소비. 소득 대비 지출을 많은 사람들이 있죠. 딱히 내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무슨 토토나 이런 거 한 건 아닌데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빚이 많이 늘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사행성 게임 하실 때 현질 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복권, 로또 이런 거. 그 다음이 사용처 불명.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 있죠. 이 6가지 항목들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이 청산가치가 금액이 커진단 말이죠. 우리 채무자는 청산가치보다 변제를 더 해야 되니까 청산가치가 커진다는 말은 변제를 더 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참고해 보세요. 아프리카 TV나 팬더 TV 같은 거 보면 BJ들이 나한테 너무 상냥하게 대해주더라. 그래서 빠져들었다 그 BJ한테. 채권자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개인회생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채무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별풍선으로 날리고 개인회생 신청한다 그러면 약간 요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뭔가 좀 밤에 술 먹고 흥청망청 쓰고 별풍선으로 함부로 돈 써버리고 난 모르겠다 회생해달라 요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이미지가 좀 많아요. 뭔가 어려서 불우해. 그리고 세상과 좀 단절된 삶을 살고 좀 순수하시고 남이 하는 말 좀 잘 믿으시고 좀 고립된 삶을 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성 BJ가 볼 때는 최고의 고객일 수 있죠. 조금만 말동무해주고 잘해주면 나한테 별풍선 많이 쏴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뭔가 흥청망청 나가서 방탕하게 쓴다 이런 느낌 없고 오히려 친구도 없고 같이 술 먹을 사람도 없고 약간 피해자 느낌이 강해요. 물론 BJ가 가해자라는 말은 아닌데 그분들도 자기 영업하시는 건데 아무튼 이분들을 봤을 때는 여성분하고 대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조차 일이 뜻대로 안 풀리나 이렇게 일이 꼬여가지고 돈 날리고 개인회생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정 권고 바로 나오죠. 최근 1년 이내에 빌린 채무 최근 채무가 되죠. 아래의 도표와 같이 어디 사용했는지 정리하시고 도박, 유흥, 개인 채무 변제, 과소비, 사행성,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변제금 더 내라 그런 말입니다. 카드 내역도 마찬가지죠. 이용 명세서 제출하시고 한 번에 50만원 이상 결제한 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요렇게 자기가 정리를 해서 내는 겁니다. 계좌
내역, 카드 내역, 지정해준 기간 다 출력해가지고 나이스 결제대행 여기 보이네요. 이게 아마 별풍선 결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나이스 결제대행 110만원, 110만원, 55만원, 110만원 이렇게 결제한 게 있죠. 요런 은행 거래 내역들을 최근 1년, 2년을 전부 다 제출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분은 급여가 300만원인데 그 당시 1인 생계비 125만원 빼고 한 달에 175만원 변제, 36회 변제해서 6,300만원 변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1인 생계비다, 가족이 없다, 미혼이다, 자식도 없다, 외롭게 사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변제율 64% 나왔고요. 전체 채무 9,900만원 중에서 6,300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별풍선이나 기타 탕진도 굉장히 관대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15년, 16년 이럴 때만 해도 별풍선이나 사행성 탕진했다 이렇게 오시면 아예 사건 받아주지도 않고 안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뉴스 신문기사 보시듯이 최근에 2030 젊은 세대가 주식코인으로 날리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게 워낙 급증을 하니까 주식코인 청산가치 빼는 문제도 있는데 별풍선은 청산가치 제외까지는 아닌데 별풍선이나 도박 탕진 이런 것들도 덩달아 관대해지고 예전보다 통과가 훨씬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